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겐 전한길이 아니라 윤석열과 오직 윤석열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언제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됩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대통령께서 관제에서 구치소로 가실 때 그 관제 앞에서 윤석열 지키겠다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것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여러 번 발표했을 때, 그리고 제가 관제에 갔을 때 언제나 일관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내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겨울 아스팔트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어떡하나, 이분들에게 내가 용기가 되고 희망이 돼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마음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언제나 대통령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준 분들 절대 잊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윤이냐 친윤이냐 물으면 전한기라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친윤을 넘어서 찐윤 아닙니까? 저 역시 역사 강의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보고 저 역시 언제 대통령에 대해서 진심을 알았느냐. 솔직히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다면 남은 임기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국가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고 계신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남은 임기 안정된 편안함 연금 받고 그것보다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되겠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희생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그것을 가장 먼저 외치신 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지키고자 선포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내 일신의 안전과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침묵할 수 있었지만 제가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5월 24일 좋은 주말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무슨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 오직 애국심 하나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도 어느 후보 지지 반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올해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90%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이번 대선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침몰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자유평화를 누린 이유가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6.25 때 도와준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만은 반드시 남아달라. 그래서 주한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우리나라 안보는 걱정 없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준을 잡은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 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6.25처럼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최근 뉴스 5개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깊이 들어와 있느냐. 2022년 3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 7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중국인이 가진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 7배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작년 이번에는 두 번째 2024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작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 중에서 중국인이 65%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2달 전 뉴스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잠정수역이 있습니다. 서해안에. 그 잠정수역은 어떤 것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 거 아시죠? 설란 1호, 2호,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짜리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들은 양식장이다, 괜찮다지만 남중국 해를 예를 들면 그것이 바로 헬기도 떴다 내리고 미사일 기지가 되고 군사 기지로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바로 그 잠정수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는 중국이 27일까지 군사훈련한답시고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는 게 서해안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이 군사훈련한답시고 우리나라 모든 항행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친구인지 적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중국이 지난주 뉴스 아닙니까? 이 중국이 우리나라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1km 전방 그리고 용산 미군 기지 1km 전방에 부동산 1천억대 부동산 650평을 사들였다는 뉴스가 드디어 알려진 것이죠. 2018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팔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때입니다. 미안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1천억대 땅 지금의 650평 정도 어디에 있느냐? 용산 미군기지 1km 옆에 대통령 집무실 1km 옆에 설치했는데 그 중국 여러분 그 650평 땅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보십시오. 소유주가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의도 면적의 7배 여의도 면적 7배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지난해 사들인 외국인 부동산 중에 65%가 전부 다 중국인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부동산들이 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으로 바뀐다고요. 이 말은 우리나라 영토에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씨 보십시오. 이 글씨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잘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가까이 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져 보면 객관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5가지 우리나라에 중국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과 용산기지, 미군기지 옆에 대통령 집무실 1km 옆에 그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땅, 우리는 별로 못 느끼고 먹고 살기 바빠서 넘어가는데 이걸 누가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6.3 대선은 한미 관계의 교차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차점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교차점. 이 말은 6.3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결국은 우리 한반도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고였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미 국방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미국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6.3 대선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교차점이 있고 두동강 날 수 있다고. 그리고 미 국방부에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현재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6.3 대선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한미동맹 끼어지고 지금까지 우리 6.25 전쟁으로 누려왔던 이런 자유와 평화가 이번 대선 계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3 대선은 단순한 투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6.3 대선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달아보십시오. 어느 후보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어느 후보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어느 후보가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어느 후보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후보인지를 저울 위에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들께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환길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미동맹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자,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는 후보가 있다면 대한민국 한미동맹을 깨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어제도 어떤 놈들은 비상계엄이고 지금도 내란 일반대 여러분 그거 사기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 세계 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물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제 말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보라고.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헌정을 중단시킨 적 없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해제 의결했고 6시간 만에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비상계엄 해제했고 국헌을 또는 국회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나 사망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물론 부결된 1차 비상계엄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적대적인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적대적이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사유 안에 적대적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더 정의롭고 누가 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반박 한번 해보라고요. 오직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편하게 끝낼 수 있었지만 내가 희생하더라도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미 90%가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걸 걸고 내던지고 내가 희생하겠다 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결국은 의외없게도 탄핵을 당하고 파면돼서 사주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대먹지도 않은 세력들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전환길 뉴스에 가보시면 제가 안정권 대표한테도 문자 보내드렸는데 영상을 저는 친윤이냐 반윤이냐 물으면 전환길은 친윤으로서 내 영혼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90%가 기울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며칠 전에 실감했습니다. 이영돈 PD와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3일 전에 개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시기에 다시 조국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개봉관 스크린을 480개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이 영화 몇 개 개봉해준지 아십니까? 125개. 10분의 1 48개만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재미가 있고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는 관객이 평가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회는 줘야 되는데 아예 영화극장에서 기회를 안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용히 오셨다가 그냥 그때 오신 이유도 왜 오셨는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오직 그 영화 보러 청년들이 많이 온대요. 2030 청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힘들 때 지키고자 나왔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그 영화 보는데 대통령 이미 탈당했지 않습니까? 자유인 아닙니까? 어떤 놈들은 정과가 있더라도 대통령 출마할 수도 있고 한데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현재 아직 형사재판 받고 있고 이 근처가 지금 법원 아닙니까? 1심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하면 윤석열 대통령 무죄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죄를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자유인인데 그래서 이게 누구 눈치 보고 해야 될 거냐라고 하셨습니다. 왜? 누구는 대선 후보도 나갈 수 있는데 죄 없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도 못 봅니까? 그 덕분에 여러분 10분의 1밖에 스크린 확보를 못했는데 역시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유일하게 대통령 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바로 관객들이 CGV, 메가박스 그리고 롯데시네마에 항의하고 단체 관람을 신청해서 지금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영화 순위도 16위에서 시작해서 이틀 만에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1등은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인데 조만간 톰 크루즈랑 경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톰 크루즈를 이길 수 있도록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제작자로 되어 있지만 그 영화 많이 봐가지고 돈 1전도 10원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직 영화를 많이 보신 국민들 관객들에게 제가 다 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게 제 삶의 신조입니다. 부디 영화 많이 봐주시고 끝으로 지금 일몰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가장 어려울 때 홀로 구치소에 계실 때 홀로 잡혀가실 때 누가 지켜냈습니까? 바로 윤핵관이 외치는 여러분들이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저로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입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고 한미동맹 지키고자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가치입니까?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이런 보편적 가치를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윤핵관 안재권 대표와 김상진 대표님 맞지요? 같이 해주신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 여기에 모인 분들 바로 대통령님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를 가장 많이 담은 누가 지지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안보를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 법치와 공정을 지키는 그런 후보를 저울 위에 달아보고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후보인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좌파 우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6.3 대선은 자유민주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고 한미동맹 깨지고, 아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한미 사령관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관계 교차점에 와서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군 4,500명 철수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많이 추천해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갑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하나 되는 모습으로 메시지를 내주신 전환기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